네, 여러분 반갑습니다. 2021년도 1학기 명지대학교 경제학과 금융상품론 이번 학기 같이 공부하게 됐습니다. 금융상품론 강의하는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입니다. 예, 우리 금융상품론 과목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반갑고요. 자, 이번 학기에도 또 아쉽지만은 또 대면 수업은 하지 못하고 또 이 아직 코로나 사태가 진정이 안 되고 있어서 또 이번 학기 또 길게는 아마 또 다음 학기까지도 또 그 온라인 강의가 이어질지 모르겠습니다. 자, 뒤에서 이번 학기 그 온라인 강의 방식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렇게 여러분과 그 대면으로는 못 만나고 기본적으로는 비대면 방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고, 하여튼 금융상품론에서는 그 여러분들 대략 강의 계획서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다양한 종류의 그 이 금융 상품들을 다루는 그런 그 교과목이 되겠고요. 뒤에서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강의 계획서 설명하면서 주로 3, 4학년 학생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목이지만 3학년 때 기업금융론이나 투자와 재무까지 다 수강을 한 학생들이 한번 4학년에서 전체 다 한번 좀 그 종합 정리하기에 좀 그 적합한 과목이다,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예, 그러면은 이번 학기 금융상품론 수업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우리 금융상품론 강의 계획서를 제가 LMS 게시판에 게시를 해놓았고, 자, 이거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번 그 저는 담당 교수 경제학과 빈기범 교수이고요. 자, 이메일, 자, 그리고 어, 뭐 홈페이지가 있는데 보통 우리 기존에 이 클래스로 강의 게시판 해가지고 할 때는 이 홈페이지에 연결되어 있으니까 제 홈페이지에 종종 좀 볼 일이 있겠지만은 기본적으로 LMS 강의에서는 이 클래스는 원칙적으로 사용하지 않겠고 LMS 시스템에만 국한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고요. 제가 이제 뒤에서 잠깐 얘기하겠지만 이제 추천 도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시간 나는 대로 그 이 경제 금융에 관련된 추천 도서를 지금 이 제 홈페이지에서 한번 그 몇 권 소개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어, 제 전화번호 그리고 그 사무실 호수고요. 오피스 아워는 수요일 1시부터인데 뭐 하여튼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필요한 대로 제게 여러 가지 질의나 뭐 문의를 하면은 되겠고요. 자, 이 금융상품론 과목은 3학점짜리고 주로 경제학과 3학년, 4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, 물론 뭐 여러분들이 충분히 능력이 되면은 1학년 또는 2학년 학생들도 수강을 해도 뭐 그렇게 열심히만 하면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런 교과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강의 시간은 그 월수 9시부터 75분인데 이게 이제 대면 강의를 하게 되면은 보통 이제 금융상품론 같은 경우에는 3시간 연강으로 그렇게 대부분 해왔었었고 이번 그 온라인 강의에서는 이 강의 시간 자체가 그렇게 또 중요하지는 않다 보니까 일단은 강의 시간을 이렇게 정해놨고요. 이 강의 게시판은 기본적으로 여기서 LMS 시스템을 사용을 하고 이게 가끔 가다가 LMS 시스템이 작동을 하지 않거나 아니면은 그 학기 말에 그 LMS가 좀 빨리 닫혀가지고 여러분들이 좀 여러 가지 성적 확인하고 저와 그 의사소통 하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런 경우는 제가 문자 메시지나 이메일로 통보를 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클래스 지금 사용하지 않고 지금 여러분들 그 자동적인 출석 체크가 되는 LMS 시스템에서만 여러분들이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. 강의 방식은 뭐 대략 아시겠지만은 기본적으로 비대면이고 글쎄요 뭐 지금 코로나가 이번 학기 한 6월 이내에 갑작스럽게 뭐 잦아들고 쉽게 우리가 뭐 인류가 코로나를 정복하는 일이 벌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지금 뭐 이제 백신 맞기 시작했고 뭐 4월, 5월, 6월 계속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될 거고 또 이제 백신이 과연 지금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변이해가는 그런 와중인데 그런 변이 바이러스까지 이제 효과적으로 다 이 백신이 해결을 할 수 있을지는 뭐 아직은 좀 미지수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마도 뭐 대면 강의를 하게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겠고요. 원칙적으로는 강의 영상을 그 녹화를 해서 LMS
주로 이제 저는 유튜브 링크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결국 이제 클릭을 하게 되면은 그 유튜브로 그 보게 되죠. 어, 그리고 그 화면을 볼 때 좀 이게 화면이 화질이 안 좋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그 LMS에서 그 강의 화면을 시청을 하는 어, 이 그 페이지에서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 화질을 조정하는 게 있어요. 그래서 주로 이제 해상도인데 뭐 360, 720, 뭐 1080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. 화질이 좀 안 좋다 그런 거는 분명히 아마 360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서 그럴 텐데 기본적으로 1080p로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놓으시면은 항상 그 좋은 화질로 최대한 좋은 화질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. 그래서 하여튼 그 LMS에서 이 동영상을 그 클릭을 해가지고 수강을 하실 때 그 오른쪽 아래쪽에 그 화질 조정하는 데를 꼭 그 조정을 하시기를 그 바라고요. 하여튼 이렇게 여러분들이 여기 업로드된 동영상을 그 시청 해서 그 수강을 하는 거고 또 그것을 적어도 50% 60% 이상 이 시청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출석으로 체크가 되겠고 뭐 그렇다고 해서 출석 체크만 한다고 다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수업을 제대로 잘 들어야 되는 거니까 전체 동영상을 잘 시청을 하셔야 되겠고요. 뭐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그 속도를 조금 느리게 할 수도 있고 좀 빠르게 할 수도 있고 그건 여러분들이 뭐 자유자재로 속도는 뭐 이 유튜브 연결된 거기 때문에 원래 속도 1배 또는 1.5배 또는 뭐 0.8배 이렇게 느리게도 빠르게도 할 수가 있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필요에 따라서는 그 상기 월수 9시부터 10시 15분까지 75분 수업에 맞춰서 이건 좀 여러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 할까 하는데요. 이게 이제 워낙 그냥 동영상으로만 하면 상당히 또 지루하고 또 지금 제가 여러분들 전혀 사실 이제 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게 보는 것도 중요하고 그리고 이 뭐 여러분들 이렇게 유인물로 주는 그 어떤 문서나 아니면은 이 슬라이드에 보이는 어떤 그 프레젠테이션 파일이나 뭐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또 그 음성도 중요하겠지만은 또 대면 수업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거는 또 인간의 또 암묵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눈짓 또는 그 어떤 말의 뉘앙스 또는 뭐 이런 그 아주 뭐 명시적인 건 아니지만 뭐 제스처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의사 전달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이제 우리의 언어 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냥 말 음성만 갖고 그 서로 간에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눈짓도 하고 뭐 손짓도 하고 발짓도 하고 뭐 이런 것들이 다 우리의 이 의사소통 방식이라 볼 수가 있겠는데 기본적으로 제가 지금 여러분들 얼굴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사소통이 불가한 거니까 상당히 좀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답답함을 느끼겠죠. 그래서 일단은 원칙적으로는 이 동영상을 녹화해서 LMS를 업로드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시청을 하는 그런 방식이겠지만 제가 판단을 해가지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 설문조사를 통해서 의견을 물어서 상기 강의 시간에 맞춰서 줌으로 지금 또 우리 그 학교 LMS 시스템에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할 수 있게끔 지금 다 시스템 구축을 해놨고요. 그래서 그런 강의가 가능합니다. 그래서 실시간 그런 온라인 강의를 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 감안을 해주시고 강의를 하는 그 유형은 그래서 이제 뭐 다른 경제학 또는 이제 경영학은 이제 또 상당히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분야가 상당히 좀 이질적인데 특히 이제 금융 경제학 쪽인 이제 파이낸스 분야는 주로 다 그냥 주입식 강의예요. 그러니까 경제 경영학 외에 이제 다른 사회과학 분야는 뭐 여러분들이 조별 토론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팀별 과제를 해가지고 뭐 앞에서 발표를 한다거나 뭐 이런 수업 방식들을 좀 택하는 경우가 종종 많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 수업 방식이 좀 교수자한테는 상당히 좀 편한 방식이고 수업의 상당 부분이 이제 학생들에게 좀 전가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저는 그다지 다른 분야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경제학 또 경영학의 그런 어떤 파이낸스 분야에서는 그런 식의 어떤 조별 토론이라든가 또는 뭐 팀별 과제를 해서 앞에 나와서 발표를 한다든가 뭐 이런 수업 방식이 그다지 좀 효과적이지 않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고
그런 그 수업 방식은 또 여러분들이 상당히 지식이 좀 풍부해야 되고,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수업에 오기 전에 상당히 많이 예습을 해가지고, 그래서 요즘 이제 뭐 그런 이 강의들도 있죠. 미리 먼저, 그 동영상 같은 걸로, 미리 예습을 많이 하고, 그리고 또 이제 그 수업에서는 실제로 이제, 서로 간 이제 교수한 이제 문답식 또는 여러분들이 가서 토론식 이런 수업들도, 어, 그, 뭐 종종 나오고 있는데, 뭐 좀 그렇게 하기도 복잡하고, 또 저는 그런 수업 방식의, 그 효과성, 적어도 경제학 분야에서는 그런 수업 방식이 좀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래서 하여튼 그냥 여러분들 중고등학교 때 했던 식으로 그냥 주입식 강의를 하도록 하겠고,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뭐 이런 강의가 더 좀 편하게 지식을 쌓는 그런 방식일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하여튼 그 주로 이제 프레젠테이션 파일, PPT 파일을 이용해서 전통적인 주입식 강의를 할 것이고, 자, 성적 평가는 이거 이제 LMS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체크가 되고 줌으로 실시간 강의를 해도 LMS에 연계가 돼가지고 이제 출석 체크가 다 되는 것인데, 하여튼 출석은 10%가 되겠고요. 그 전체 그 15주 수업인데 하여튼 6번 이상 결석을 하면은 이 무조건 F가 되겠는데, 요게 이제 그 주차로 계산이 되다 보면은 3번 또는 4번 이상만 결석을 해도 F가 자동 F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. 그건 시스템상 그래요. 그래서 전체 그 결석 그 수업 일수 중에서 5분의 4 이상을 제대로 수강을 해야 이 학점이 나오는 거고,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뭐 자동적으로 그 F가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 이 출석 잘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또 하나는 그 기본적인 이제 동영상 1주차 강의는 한 주차 강의는 150분 기준인데, 이게 이제 150분에 못 미치고 75분보다는 긴 그런 그 동영상 강의가 있을 수도 있겠고, 자, 그런 경우에는 그 이 과제가 부여되는데, 요거는 순전히 그 출석 체크만을 위한 과제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 과제까지 다 제대로 해야 여러분들이 출석이 그 완전하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예를 들어서 이게 정확히는 이게 3번 이상일지 4번 이상일지 모르겠는데, 출석이 0번이다, 1번이다, 2번, 2번이다, 이런 거는 차이가 없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출석은 그냥 F 아니면은 만점, 이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게 되는 거고, 중간고사, 기말고사가 각각 45%씩 그 반영이 되겠고요. 자, 금융상품론에서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 범위가 서로 중복되지가 않겠고, 자, 학점은 기본적으로는 이제 완화된 상대평가 방식을 쓸 것이긴 한데, 기존의 그 상대평가의 기본적인 원칙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A 플러스죠. A 플러스가 15% 이하가 되는데, 이 완화된 상대평가 하에서도 A 플러스는 15% 이하로 하겠고요. 기타 이제 A0나 빗볼 등은 뭐 기존의 그 상대평가 방식보다는 좀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강의 개요는 하여튼 우리가 다양하게 그 접할 수밖에 없는, 또 현대를 또 살아가게 되다 보면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저축을 해야 되고, 저축의 이제 중요한 수단이 바로 이제 금융자산 또는 이제 금융상품이 되는 거죠. 대표적으로는 금융상품 보통 우리가 주식과 채권, 물론 이제 그거보다 더 기본적으로 예금, 적금도 있겠지만은, 자, 그거 외에도 또 우리가 보험이나 연금과 같은 그런 금융상품도 사실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, 또 실제로 여러분들은 지금은 소득이 없으니까 그런 어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그다지 좀 필요 없을 수 있겠지만은, 나중에 이제 졸업하고 여러분들이 소득이 생기면은 결국은 이제 소득이 발생해서 그걸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 하루살이가 아니죠. 결국 미래에도 우리가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소위 이제 우리가 저축, 세이빙 행위를 하게 되고, 저축하는 데 있어서는 얼마나 이제 가치 저장을 잘 할 것이냐,
적어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는 것이 좋겠고, 뭐 운 좋아서 가치가 더 오르면 더 좋은 거고, 뭐 그런 거죠. 그래서 예금 적금, 안전하게 예금 적금을 할 것이냐, 아니면 좀 더 수익률을 기대하면서 좀 더 리스키한 주식과 채권을 할 것이냐. 물론 주식과 채권 중에서도 채권보다는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리스키하고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는 있겠죠. 자, 뭐 그런 그 기본적인 어떤 그 금융 상품들에 대한 의사결정들 외에도 워낙 이제 그 금융시장이 좀 고도로 발달을 하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뭐 선물 옵션과 같은 그런 어떤 이 파생금융 상품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이고요. 어, 또 요즘 좀 문제를 일으키긴 했지만은 뭐 사모펀드라든가 또는 그 뭐 ELS라든가 소위 이제 파생 결합 상품이라고 하죠. 뭐 이런 것들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어느 정도는 지식을 좀 축적을 할 필요가 있겠고, 하여튼 그 다양한 금융 상품에 대해서 이번 우리 금융 상품 코스에서 한 학기 동안 공부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겠는데, 저는 좀 그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을 이렇게 그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뭐 소개하는 것보다는 주로 이제 기본적인 원리 위주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그 주식 같은 경우에 주식의 또 기본적인 어떤 원리, 또 채권이면 또 채권의 원리. 그래서 이 두 개의 차이를 그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차이를 이해를 하는 것이 여러분들 이제 또 다른 금융 상품들을 이해하는 데 상당히 또 도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. 자, 그래서 강의 개요는 한번 여러분들이 쭉 다 읽어보시면 되겠고, 교재는 뭐 특별히는 없고요. 이 프레젠테이션 파일인 그 강의 노트, 뭐 강의 노트가 달리 있는 게 아니라, PPT 파일 자체가 그냥 강의 노트라고 보시면 되겠고, 강의 노트로 진행을 하는 것이 그 원칙이고, 혹시라도 이제 교재가 필요하면은, 뭐 공지를 하거나, 뭐 필요한 페이지를 뭐 여러분들에게 그 파일로 뭐 보내거나, 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아마도 그 3학년 때, 혹시라도 지금 4학년 학생들은 제 기업금융론이나 그 투자와 재무 수업을 들었으면 혹시 예전에 요즘은 제가 이제 국민경제론은 강의를 잘 안 하게 됐는데 항상 저는 그 이 파이낸셜 캘큘레이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고요. 이번 금융상품론 과목에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파이낸셜 캘큘레이터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또다시 한번 강조를 하고자 합니다. 제가 이제 다른 과목에서도 이거 자주 얘기하지만은 이게 만약에 뭐 한 200만 원, 300만 원 되면 제가 이걸 꼭 사라고 여러분들에게 권장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은 그렇다고 뭐 3, 4천 원 이런 건 아니죠. 재무용 계산기가 특수한 계산기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에는 그 이 모바일 그 휴대폰에 그 공짜 재무용 계산기도 있고 공학용 계산기도 있고 뭐 일반 계산기도 있고 다 하겠지만은 모바일 기기를 뭐 시험장에 들고 가서 우리가 쓸 수는 없는 거니까 어떤 시험에서도 지금 우리 이번 코스 포함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제 재무용 계산기를 특히 이공계 학생들은 이 사이언티픽 캘큘레이터 공학용 계산기 또는 과학용 계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. 그래서 공대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1학년에 입학했을 때 이 과학 계산기를 다 구입을 하고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그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계산들의 사용을 하게 되는데 경제학과에서는 우리가 뭐 1학년 때부터 그 파이낸스 캘큘레이터를 뭐 사라고 그렇게 강력히 권장하지는 않지만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금융교과 하면은 뭐 화폐화 금융 또는 이제 그 거시경제학 우리 과에서 이제 국민경제론이죠. 그리고 투자와 재무나 뭐 기업금융론, 기타 또 금융위험관리론 뭐 이런 과목들이 다 금융교과들인데 자 이런 금융교과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 이 파이낸셜 캘큘레이터가 필요하고 중요하다. 가격은 대략 뭐 그 싼 거는 5만 원, 비싼 거는 뭐 15, 20만 원까지 하는데 여러분들이 쭉 보시고 적당한 것을 구입을 하시면은 되겠고 이제 뭘 살까 좀 여러 가지 후보들이 많으니까 고민들이 많은데 비쌀수록 좀 창이 넓고요. 거기 이제 그래프까지 그려지는 뭐 그런 계산기들이 있는데 그래프까지는 사실 뭐 그렇게 꼭 필요는 없고 그리고 이제 재무용 계산기로 계산되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이 엑셀로 다 계산이 되는 거고 엑셀에서 우리가 웬만한 그림들은 다 그려낼 수가 있기 때문에 뭐 계산기를 굳이 뭐 그래프까지 그려내는 그런 계산기까지 필요는 없는데 뭐 있으면 편리하죠. 있으면 편리하고 그 계산기는
내가 이렇게 식을 좀 길게 적을 때 그 식이 쭉 기술이 되고 내가 엔터 치기 전까지 그 식이 쭉 기술이 되는 그런 계산기가 편리합니다. 계속 내가 식을 칠 때마다 계산이 되면서 이렇게 그 숫자 계산된 그때까지 계산된 숫자만 계속 이렇게 디스플레이를 하는 그런 계산기보다는 내가 어떤 긴 수식을 쭉 쳤을 때 그 수식이 그 이 저 표시판에 표시 패널에 쭉 기술이 되고 엔터 치면 그 밑으로 답이 나오는 그 수치적인 답이 나오는 그런 계산기가 편리하고요. 혹시라도 나중에 그 CFA라고 하는 그런 자격증이나 기타 그거 포함해서 여러 가지 어떤 그 금융 관련된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학생들은 그런 그 자격증에서 요구하는 또 이 계산기 특정한 계산기들이 있고 그 시험장에 갈 때 그 계산기만 지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런 그 좀 문제 그런 어떤 금융 자격증에 관심이 있는 그런 학생들은 하여튼 그 자격증에서 허용하는 그런 계산기가 무엇인가 요것도 감안을 해가지고 구입을 하면 좋겠고 일단 요걸 미리 좀 뭐 작년이나 재작년에 구입을 했던 사람들은 좀 써봤을 거고 지금 당장 구입하는 사람들은 뭐 지금 당장 써보면은 이게 좀 익숙하지가 않을 텐데 시간 날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게임하거나 유튜브 보지 말고 이 계산기 두드려 보고 설명서 보면서 이 재무용 계산기를 잘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반드시 함양을 하기를 강력히 권고를 합니다.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 졸업을 하고 나서 경제학과 졸업생으로서 또는 뭐 경영학과 졸업생으로서 뭐 재무용 계산기조차도 잘 써본 적이 없는데요. 잘 모르겠는데요. 이러면은 굉장히 없어 보여요. 이걸 잘 쓰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의 상당히 그 인적 자본의 그 가치를 다시 말해 여러분들의 그 임금이죠. 임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또 이 기자재가 되는 것이니까 아마도 지금 그 대학생들 중에서 그 이 노트북은 거의 그 필수일 겁니다. 사실은 뭐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하더라도 노트북은 상당히 비싼 기자재였고 그 극히 일부만 노트북을 그 들고 다녔고 그때 노트북은 지금 노트북의 무게 거의 한 뭐 5배 내지 10배씩 되는 어마어마하게 큰 그런 그 노트북을 쓰던 시절이 있었었는데 그때만 해도 뭐 전 대학생이 다 노트북을 뭐 필수로 갖는다 그런 거는 아니었고 지금은 적어도 대학교 와서 노트북 정도는 있어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노트북을 갖고 여러 가지 또 학업에 필요한 그 작업들을 할 수가 있고 또 최근에 이런 그 비대면 온라인 강좌에서는 그 이런 노트북의 중요성이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죠. 그래서 사실 이 재무용 계산기가 그런 노트북만큼의 중요한 기자재다. 라고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은 그 구입을 하시는 게 바람직하고 2, 300만 원 아니에요. 비싸봤자 10만 원, 15만 원 정도입니다. 싼 거는 한 5만 원이고. 그리고 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거를 수시로 사용을 해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 사용법을 잘 익혀야 되고 또 하나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되는 재무용 계산기에서만 계산이 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재무용 계산기를 쓰는 거죠. 우리가 로그를 취한다든가 뭐 익스포넨셜을 취한다든가 로그 익스포넨셜은 아마 여러분들 경제 수학에서 좀 그 다 들어보셨을 텐데 아니면 프레젠트 밸류 현재 가치를 뭐 구한다든가 또는 그 IRR 인터널 레이트 오브 리턴이라고 하는 내부 수익률을 구한다든가 채권에서 yield to maturity YTM을 구한다든가 뭐 등등등 이런 거 하려면은 재무용 계산기가 있어야 되지 일반 계산기로는 도저히 계산이 안 되겠고요. 물론 공학용 계산기로도 이런 것들이 좀 복잡하게 좀 계산이 될 수는 있겠지만은 하여튼 경제 경영 분야에서 많이 나오는 그런 계산들은 그 재무용 계산기가 적합하다라는 거고 여러분들 설명서를 잘 보시고 거기 잘 따라 하셔야지 그 수많은 재무용 계산기를 제가 다 알 수가 없어요. 저는 제 것만 잘 사용할 수가 있지. 그래서 가끔 어떤 학생들이 예를 들어 소수점 이하로
여섯 자리가 나오게끔 하고 싶은데 소수점 이하로 두 자리밖에 안 나와요.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? 저한테 묻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저는 알 길이 없습니다. 그건 여러분들이 설명서 보면 다 나와 있으니까 이 설명서 잘 보시고 그 소수점 이하의 데시말 포인트 그 표시하는 방식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그 컨피규레이션 그 설정에서 하시면은 그 되는 거고 하여튼 수시로 많이 사용을 해 보셔야 재무용 계산기를 잘 쓸 수가 있고 이 재무용 계산기의 높은 그 값어치를 그 느끼게 될 겁니다. 자, 시험에서는 계산기 필요하고요. 그래서 시험 볼 때 일반 계산기, 재무용 계산기, 공학용 계산기 다 들고 들어올 수가 있겠고 또 계산기 있어야 됩니다. 시험에서 우리 스마트폰에 있는 계산기 쓰면 안 되냐? 스마트폰은 통신이 되니까 안 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시험에서는 기본적으로는 통신이 되는 기기에 있는 그런 계산기는 인정하지 않고 근데 뭐 지금 우리가 또 이제 시험 온라인으로 하다 보니까 그 뭐 여러분들이 저 스마트폰에 있는 그런 그 계산기 쓰는 거를 어떻게 뭐 좀 맡기는 좀 역부족이 있는데 하여튼 필요하면 또 엑셀을 쓰면 돼요. 엑셀을 또 엑셀에서는 그리고 또 제가 수업을 할 때 여러 가지 그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어려운 그런 계산기들은 엑셀로 어떤 방식으로 계산을 하느냐 그런 것들을 제가 가끔 가다가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하게 될 텐데 그거 잘 보시고 하여튼 엑셀에서 이런 여러 가지 재무적인 계산들을 또 쉽게 할 수 있구나 하는 것도 알 필요가 있겠고요. 그래서 시험에서 필요하면은 뭐 엑셀도 여러분들이 이용을 해서 그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겠고요. 다음으로 평소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 3학년, 4학년 대부분 다 3, 4학년 학생들인데 평소에 그 경제나 금융에 대해서 좀 그 관심이 있으셔야 돼요. 그래서 경제지 뭐 굉장히 많은데 이거 뭐 신문을 뭐 여러분들은 사서 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인터넷 들어가면은 뭐 웬만한 경제지 또 일반 신문에서도 경제 뉴스가 굉장히 많고 그 TV에서도 보면은 경제 뉴스도 나오고 또 어떤 방송은 하루 종일 또 경제나 금융 뉴스만 하는 뭐 그런 방송들도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 무시하지 말고 좀 가끔 관심을 갖고 보기 바라고 적어도 여러분들이 그 예를 들어 한국의 이 작년도 GDP가 얼마냐 이런 거에 대한 좀 감은 있어야 돼요. 작년 한국 GDP가 원화로 명목으로 한 2천조 원 정도 됩니다. 이제 코로나 때문에 재작년보다 조금 이제 하락했고 물론 이제 다른 나라보다는 좀 그 덜 하락해서 이제 뭐 잘 선방했다 그런 평가들이 있죠. 한국의 GDP가 최근 한국 GDP가 얼마냐라고 그러는데 몰라요. 한 뭐 500조 원 아니에요? 뭐 1000조 원 아니에요? 그러니까 정확한 수치를 기억할 필요는 없겠지만은 대략 감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죠. 대략 한 2천조 원 정도 되는 거고요. 그래서 그 이 달러로 치면은 대략 한 그 1.7조 달러, 1.8조 달러 뭐 그 정도에 이루고 있고 아직 2조 달러는 안 되고 그리고 또 전 세계적인 GDP 순서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일종의 경제 상식인데 뭐 이런 것도 좀 여러분들이 그 일반적인 상식으로 좀 관심을 갖고 있어야 돼요. 1등 GDP 1등이 미국, 2등이 중국. 어 중국이 많이 지금 미국에 근접해 가고 있죠. 원래 이제 중국이 한 3등, 4등 하다가 그게 순위가 바뀌어서 2등을 올라온 거 벌써 한 10년도 넘었고, 지금 중국 경제 급속히 뭐 성장을 하면서, 총 GDP, 물론 이제 1인당 GDP는 이제 중국의 인구가 워낙 뭐 15억 명, 16억 명 워낙 많다 보니까, 1인당 GDP는 아직 뭐 좀, 낮은 수준이지만, 국가 전체적인 GDP로는 뭐, 단연코 미국이 1등이지만, 중국이 상당히 가깝게 지금 근접해 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상당히 이제 뚝 떨어져서 일본이 3등. 일본이 보통 이제 우리나라 GDP 한 4배 내지 5배 정도가 됩니다. 일본 또 인구가 좀 많죠, 우리보다. 경제 규모가 기본적으로 크고. 그리고 또 4등이 독일, 5등이 영국, 그다음에 이제 프랑스, 뭐 인도, 뭐 이런 정도의 순서가 돼서 한국의 GDP가 전 세계적으로 대략 몇 등 되냐? 몇 등이에요? 대략 한 10등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좀 잘 못하면은 10등에서 11등, 12등 정도 하고 좀 잘하면은 뭐 10등, 9등, 뭐 아직 8등까지 해본 적은 없고 그래서 뭐 사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이나 뭐 10여 년 전에 벌써 이제
그 유럽 재정위기가 있었으니까 그때 그 스페인, 포르투갈 맛이 가기 시작했는데 하여튼 그 조금 전만 해도 그 이전만 해도 스페인, 포르투갈 하면 우리보다 이제 훨씬 더 선진국이고 우리보다 경제가 훨씬 더 큰 경제를 갖고 있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은 우리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 정도의 경제를 GDP로 제친 지는 꽤 됐습니다. 그래서 우리 앞에 앞서 얘기했던 뭐 인도, 프랑스 정도까지 그러니까 뭐 거의 5등, 6등까지 그냥 팍팍하죠. 그리고 이제 어 그 뒤에 그 이제 주로 그 자원이 많은 국가들 뭐 예를 들어 브라질이라든가 뭐 인도라든가 또는 뭐 호주라든가 뭐 이런 국가들 또 뭐 이탈리아가 또 이제 우리보다 조금 더 그 앞에 있고요. 그래서 이제 이런 국가들 다음이 이제 우리나라 GDP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한 10등 정도 하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경제 상식으로 알아둘 필요가 있겠고.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여러분들 경제학과 다니고 또 4년 다니고 졸업을 했는데 적어도 이런 현실 경제에 대한 이런 어떤 감이나 이런 그 어떤 상식조차도 없다. 그러면 상당히 좀, 그, 글쎄요, 뭐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해서 현실 경제를 안 들여다봤을지는 모르겠지만은 그다지 바람직한 현상은 아니고 여러분들 경제학과 다니니까 주변에서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뭐 예를 들어 우리나라 GDP가 얼마냐, 1인당 GDP가 얼마냐, 세계에서 몇 등 하냐, 뭐 이런 거 종종 물어보실 거 아니에요. 뭐 주변 지인 또는 뭐 친인척들이. 그럼 그때마다 그래도 적어도 이 정도는 뭐 된다고 뭐 그 정도 어떤 감으로 얘기는 해줘야지. 전혀 모르겠는데요. 그러면은 너 경제학과 다니는 거 맞냐? 뭐 그런 얘기를 듣겠죠. 그래서 그런 얘기 듣지 않도록 하여튼 여러분들이 그 평상시에도 경제와 금융에 대한 좀 그 보다 적극적으로 좀 관심이 좀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특별한 책을 봐서 알 수 있는 거는 아니고 그냥 저 요즘 이제 신문 하면은 종이 신문이 아니라 인터넷 신문이죠. 그래서 신문 보면서 그런 지식들 적당히 잘 쌓으면은 충분히 되리라고 생각이 되고요. 또 혹시라도 시간이 나면은 가끔가다 또 경제 쪽 이제 금융 쪽 일반 대중서가 굉장히 많죠. 전문 서적은 이제 교과서고 교과서 상당히 좀 내용이 어렵고 자 일반 대중서 중에도 가끔 이제 우리가 좀 좋은 책들이 있으니까 앞서 제 얘기했던 그 제 홈페이지에서 그 추천 도서 그 게시판이 있는데 이 추천 도서 게시판에 있는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 참조해서 이런 일반 대중서도 좀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. 자, 강의 일정은 대략 이제 금융 상품은 개요, 또 가치 평가를 어떻게 하느냐, 포트폴리오란 무엇이냐. 이게 이제 그 각 개별 금융 상품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주로 이제 금융의 기본적인 내용들에다가 약간 심화해서 들어가는 거고, 거기까지가 이제 중간고사 범위가 되겠고, 그 이후로 이제 금융시장이란 무엇이냐에서부터 요즘 또 뜨는 이제 가상화폐 먼저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 뭐 여러분들 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타 이제 그 부채증권, 또 지분증권, 또 펀드, 뭐 시간이 되는 대로 파생 상품 연금 보험까지 우리가 좀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계획이고요. 마지막으로 그 부정행위 절대 하면 안 되죠, 당연히. 적발 시에는 무조건 F가 되겠고. 그리고 요즘 이제 그런 학생들 많이 줄었는데 이제 성적 평가 다 하고 나서 학점까지 다 부여하고 나서 뭐 졸업을 해야 되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. 뭐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성적이 이렇게 나오면 안 돼. 그걸 왜 저한테 탓합니까? 본인 탓을 해야지. 그러면서 이제 학점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가 아주 가끔 있는데 그런 거는 있을 수 없고요. 자기 학점을 고치면은 다른 사람 학점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형평성, 공평성을 위해서 당연히 그렇게 할 일은 절대 없겠고. 기말고사, 중간고사 둘 중에 하나라도 결시하면은 일단 F고, 지금 혹시라도 지금 취업자 있으면은 제게 이메일로 상의를 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그럼 이상으로 우리가 금융상품론의 그 강의 계획서를 살펴봤고, 자, 우리 곧 또 금융상품론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